리튬. 보이세요? 공통적인 성질의 금속으로 구분하기인데요. 리튬, 나트륨, 또 뭐가 있어요? 예, 칼륨. 자, 이런 것들은 바로 뭐에 속하죠? 맞습니다. 알칼리 금속에 속하죠. 그래서 이 실험은 바로 보통의 금속과 알칼리 금속을 어떻게 나누는지 알아보는 실험입니다. 자, 여기 보면 구리, 아연, 철은 그냥 일반적인 금속이고요. 리튬과 나트륨은 바로 알칼리 금속에 속하죠. 이 페노프탈레인이 있네요. 페노프탈레인은 뭘까요? 페노프탈레인은 바로 염기성 여부를 아는 것입니다. 실제로 알칼리 금속은 물을 염기성으로 만들죠. 자, 같이 한번 보죠. 자, 여기 알칼리 금속의 어떤 성질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겉모습이 단단한 정도를 비교하고요. 또 물과의 반응성을 비교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죠. 리튬과 나트륨은 겉모양이 은백색 광택으로 둘 다 비슷하죠. 또 단단한 정도도 굉장히 물러요. 칼로 잘릴 정도로 무르죠. 그리고요, 물과의 반응성에서 바로 기체가 발생합니다. 여기서도 기체가 발생하네요. 근데 이게 리튬보다 더 격렬하게 발생해요. 수용액의 색깔 변화입니다. 바로 붉은색으로 변해요. 자, 여기서 붉은색으로 변한다는 것은 바로 아까 전에 말했던 페노프탈레인이 들어있는 수용이죠. 무슨 탈레인? 페노프탈레인. 바로 페노프탈레인이 염기성에서 붉게 변합니다. 자, 여기 보면 붉은색으로 나타났던 것은 결국 수용액이 무슨 성으로 액성이 바뀐 거예요? 맞습니다. 염기성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나머지 걸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여기 보시면 구리, 아연, 철을 보이시나요? 자, 여기 보면 얘네들은 수용액의 색깔 변화가 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리튬과 나트륨과 성질이 좀 다르죠. 특히 이 리튬과 나트륨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맞습니다. 물을 염기성으로 바꾼다 해서 우리가 이걸 알칼리 금속이라고 합니다. 바로 얘네들은 알칼리 금속이었던 거죠. 알칼리 금속. 알칼리가 염기성의 영어거든요. 영어로 염기성을 알칼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칼리 금속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리튬과 나트륨이 알칼리 금속에 속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보통 금속이라고 하면 단단하고 무겁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무슨 금속은? 그렇죠. 리튬, 나트륨, 칼륨. 중요하죠? 별표 칠까요? 자, 이러한 금속들은 쉽게 자를 수 있을 정도로 무르고 또 물에 뜰 만큼 가볍습니다. 그리고요. 그렇죠. 물과 반응해서 수소기체가 발생하고요. 그리고 수용액은 붉게 변하는 공통적인 성질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붉게 변하는 건 바로 액성이 뭘로 바뀐 거죠? 그렇습니다. 바로 알칼리성, 즉 염기성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성질을 가진 금속을 우리가 뭐라 한다? 맞습니다. 바로 알칼리 금속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쉽게 자를 정도로 무르고 그리고 물에 뜬다. 그리고요, 물과 반응해서 수소기체가 발생한다. 그리고요, 수용액은 페노프탈레인 용액을 떨어지면 붉게 변다. 자, 요거 다 중요합니다. 바로 누구의 성질이라고요? 알칼리 금속의 성질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알칼리 금속은 우리 생활에 다양하게 이용이 됩니다. 리튬은 전지로 많이 이용이 되죠. 여러분 배터리 있죠? 배터리, 그쵸? 자, 리튬은 우리 핸드폰 배터리 같은 전지로 많이 사용되고요. 또요, 나트륨은 바로 여기 보시면 여기 보여요? 네, 이 안에 나트륨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트륨은 노란색을 띠죠. 이렇게. 그래서 가로등에 쓰입니다. 자, 이거 별표 잊지 마시고요. 넘어가죠. 자, 이번엔 알칼리 금속이 아니라 할로젠 원소입니다. 자, 아까 전에 얘기 안 한 게 있는데요. 자, 여기 안 써 있어서 얘기를 안 했는데요. 자, 요것도 기록을 한번 해보죠. 우리가 이걸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는데요. 이 알칼리 금속은 실제로 몇 쪽 원소예요? 그렇습니다. 1쪽 원소죠. 누굴 제외한? 수소 제외한 몇 쪽 원소? 1쪽 원소에 포함이 됩니다. 수소를 제외한다는 사실도 꼭 알아주세요. 넘어가죠. 할로젠 원소 엄청 중요하겠죠. 별표 칩시다. 할로젠 원소 공통적인 성질이 있다라고 합니다. 별표. 자,
다음은 알칼리 금속과 결합하여 물에 녹기 쉬운 물질을 만드는 몇 가지 비금속 원소의 성질을 조사한 것이다.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 원소는 잘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알칼리 금속과 결합한다. 누가요? 할로젠 원소가요. 자, 할로젠 원소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볼까요? 할로젠 원소는 몇 쪽 원소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17쪽 원소죠. 17쪽 원소고요. 어떤 성질이 나와 있는데요. 그 성질을 같이 한번 알아보죠. 17쪽 원소에는 바로 플루오린, 누구요? 여기 있습니다. 플루오린인 F죠. 그리고 염소, 그리고 브로민, 아이오딘, 이렇게가 봐도 17쪽 원소, 할로젠 원소에 속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존재할 때는 플루오린 같은 경우 F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F2로 존재합니다. 한마디로 F 두 개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형태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요거 하나하나는 원자지만, 요건 뭐라고요? 원자에 속하지만 이 두 개가 붙어있는 이 상태는 지금 무슨 상태예요? 맞습니다. 분자 상태입니다. 원자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존재한다? 분자 상태인 F2로 존재한다고요. 이렇게요. 자, 중요합니다. 실제로 존재 형태는 바로 F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원자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분자 형태인 F2로 나오고요. 자, 이건 기체인데요. 색깔이 무슨 색이래요? 그렇습니다. 연한 노란색입니다. 자, 수소와 격렬하게 반응하고요. 또 금속과 빠르게 반응합니다. 중요합니다. 수소와도 반응하고, 누구하고도 반응한다? 금속하고도 빠르게 반응하죠. 플루오린은 우리가 불소라고도 합니다. 불소 들어봤나요? 예, 불소 치약 들어봤어요? 선생님이 어렸을 때도 불소 치약이 있었는데요. 바로 치약에 많이 쓰이죠. 치아 자체를 코팅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약에 많이 씁니다. 자, 이번에 염소를 보죠. 염소도 마찬가지로 염소 원자는 Cl이지만 존재 형태는 Cl2로 존재합니다. 자, 똑같죠? Cl이라는 원자 두 개가 결합된 바로 분자 형태로 존재하는 거죠. 상온에서 이렇게 존재합니다. 자, 색깔이 무슨 색이요? 예, 노란색이네요. 노란색 기체입니다. 중요하죠? 노란색 기체. 자, 그리고요, 얘와 똑같이 수소와 반응을 합니다. 성질이 비슷하죠. 왜냐하면 둘 다 같은 족 원소이기 때문입니다. 또 금속과도 반응을 하죠. 자, 수돗물의 소독에도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염소 소독으로요. 자, 이제 브로민입니다. 브로민은 색깔이 어떤 색 같아요? 네, 뭔가 적색빛이 나죠? 실제로 적갈색이고요. 액체 상태입니다. 이게 액체라고요? 기체처럼 보이는데요. 네, 여기 보시면 여기에 약간 액체가 보이시나요? 자, 여기 액체가 실제로 있고요. 실제로 여긴 기체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액체긴 액체인데 액체가 휘발성이 강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통 안에 넣으면 기체도 공존을 하는 거죠. 이쪽은 기체가 맞지만 보통 우리가 있는 상태를 액체 상태로 봅니다. 자, 똑같이 수소와 반응을 하고요. 또 누구랑 반응할까요? 똑같이. 맞아요. 금속과 반응합니다. 또요. 소독에 많이 쓰이겠죠? 수영장 물 같은데 소독에 쓰인다고 합니다. 자, 넘어가죠. 자, 아이오딘입니다. 아이오딘은 무슨 색이요? 맞아요. 보라색 고체죠? 마찬가지로 I2로 나타납니다. I2. 아까 전에 안 했지만 여기서 브로민도 Br2로 나타내죠. 이렇게요. 자, 그리고요. I2 분자 형태. 얘도요. Br2 분자 형태. 있죠? 자, 수소와 반응을 어쨌든 합니다. 매우 느리긴 하지만요. 그리고요. 금속과도 반응하고요. 또 소독으로 많이 씁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소독으로 많이 쓰이죠. 또 수소와 금속과 반응하고요. 네 가지 원소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자, 어떤 공통점이 있죠? 맞습니다. 자, F2, Cl2, Br2, I2 같이 원자 두 개가 결합한 분자 형태로 존재합니다. 원자 몇 개가? 두 개가 결합한 분자 형태로 존재합니다. 공통점 중요하겠죠? 자, 공통점 원자 두 개가 결합한 분자 형태. 이렇게요. 자, 그리고요. 색깔이 어때요? 그렇죠. 특이한 색깔을 띠죠. 어떤 특이한 색깔이 있습니다. 색을 띱니다. 특이한 색깔이 있어요. 성질 꼭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수소, 금속 등과 반응한다 안 한다? 반응합니다. 그래서 어떤 화합물 같은 게 만들어지죠. 자, 또 소독성이 있다. 그래서 치약에 쓰이거나 여러 가지
소독제로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비슷한 성질이 있는 이유는 바로 같은 족, 즉 17족이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 거는 크게 몰라도 되는데요. 넘어가죠. 자, 비금속 원소인, 자, 이거는 뭐라 한다? 맞습니다. 할로젠 원소라고 하죠. 무슨 원소요? 할로젠 또는 할로젠 원소라고 하고요. 자, 다 비금속 원소에 들어갑니다. 어디에 들어간다? 비금속 원소요.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이렇게 있네요. 자, 실제로 존재할 땐 F2, Cl2, Br2, I2로 존재하고요. 자, 여기 나오겠네요. 자연 상태에서 두 개의 할로젠 원자 결합한 분자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알겠죠? 그 말이 뭐라고요? 그렇죠. F2, 그리고요, Cl2, Br2, I2를 말하죠.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몇 가지 원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원소와 반응하며 물질을 만드는 공통적인 성질을 갖는다라고 돼 있어요. 무슨 성이 크다? 맞습니다. 반응성이 큽니다. 자, 그리고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워낙 중요하니까. 자, 성질이 있는데요. 비금속 원소고요. 그리고요. 예, 두 개의 원자가 묶여져서 분자 형태로 존재하고요. 그리고요. 반응성이 커서 누구랑 반응한다? 수소랑 또요. 금속과 잘 반응하죠. 자, 그리고 여기 위에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 색깔을 띠죠. 그쵸? 특이한 뭘 띈다? 특이한 색깔. 색깔을 띱니다. 자,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별표 쳐주세요. 별표. 자, 이 성질 별표에 쳐주세요. 자, 그럼 1번 보죠. 다음 원소의 공통적인 성질에 따라 두 종류로 구분하고 어떤 공통적인 성질이 있는지 말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나눠보죠. 자, 우리 할로젠 원소부터 볼까요? 할로젠 원소 뭐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할로젠 원소는 바로 할로젠 원소 F, 그리고요 풀, 염, 그리고요 브로민, 요오드가 있죠. 물론 상온인 상태에서는 F2, Cl2, Br2, I2로 존재하고요. 자, 여기서 원소를 말하기 때문에 그냥 원자의 종류인 요걸 쓰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있고요. 또요.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요. 즉, 얘네들은 이건 아니구나. 자, 얘네는 같은 뭐다? 할로젠 원소에 들어가는 거죠. 무슨 원소요? 할로젠 원소에 들어갑니다. 있죠? 자, 이건 할로젠 원소예요. 자, 그러면요. 이번엔 리튬, 칼륨, 나트륨은 무엇에 들어갈까요? 그렇습니다. 리튬, 나트륨, 칼륨은 그렇죠. 바로 알칼리 금속이죠. 알칼리 금속에 들어갑니다. 뭐는요? 리튬, 나트륨, 칼륨은요. 자, 그러면 리튬, 나트륨, 칼륨을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까 전에 말했듯이 바로 수용액을 물로 바꾸기 때문에 염기성으로 만들기 때문에 알칼리 금속이라고 합니다. 세로주는 족, 그래 가로는 주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18쪽을 우리가 비활성 기체라고 합니다. 18쪽 원소에 뭐가 있죠? 헬륨, 네온, 아르곤. 18쪽 원소. 알칼리 금속은 리튬, 나트륨, 칼륨. 그렇죠? 그리고요, 주기율표의 대부분은 다 왼쪽에는 금속, 오른쪽은 비금속 원소가 위치하고 있죠. 자, 요거 한번 볼게요. 1쪽 3주기에 해당하는 원소는 뭘까요? 1쪽 3주기. 1쪽 3주기에 해당하는 원소는 바로 그렇습니다. 나트륨입니다. 볼까요? 자, 1쪽 3주기. 나트륨 맞네요. 1쪽 3주기. 나트륨 맞죠? 자, 이런 식으로 했어요. 넘어가죠. 자, 학습 정리가 있는데요.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자, 알칼리 금속이라고 해요. 리튬, 나트륨, 칼륨 같은 거를요. 물론 물하고도 격렬히 반응하고요. 그리고 물이죠. 굉장히. 알칼리 금속의 성질 꼭 알아야 됩니다. 자, 주기율표. 멘델레이프는 바로 원자의 질량, 원자량 순으로 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최초의 주기율표를 만들었습니다. 주기와 족이 있는데요. 자, 대체로 금속 원소는 어디에 속해요? 주기율표의 왼쪽에 속합니다. 비금속 원소는요? 맞습니다. 오른쪽에 속하고요. 세로줄을 우리가 족, 가로줄을 주기라고 합니다. 같은 족은 화학적 성질이 어떻다? 비슷하다. 자, 이렇게 아까 전에 봤던 대로 나와 있네요. 여기 준금속은 따로 안 나와 있죠? 네. 그러니까 원래 준금속이 있는데 준금속은 따로 구분을 여기서는 안 했네요. 반응성이 큰 물은 금속인 리튬, 나트륨, 칼륨. 계속 나오네요. 워낙 중요하니까 그러죠? 몇 쪽 원소요? 1쪽 원소고요. 반응성이 거의 없고 반응성이 거의 없는 애 누구요? 맞습니다. 비활성 기체죠. 그리고 기체 상태로 존재하네요. 바로 비활성 기체 헬륨, 네온, 아르곤. 이거는 18쪽 원소입니다. 비활성 기체에 속하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거는 그쵸. 여기서 1족, 2족, 여기는 몇 족이에요? 네, 13족이죠. 붕소는 13족에 속합니다. 14, 15, 16, 17, 18족까지 있고요. 그리고 주기는 여기서부터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요. 자, 가와 나에 해당하는 원소는 무엇인가? 여러분, 선생님이 이거 순서 외우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에 해당하는 거 뭐예요? 수, 헬, 리베, 부탄, 질산, 풀, 나트륨이겠네요. 가는 나트륨입니다. 그래서 나트륨 나와 있죠? 마, 알, 규, 인황, 염. 자, 요거는 뭐예요? 염소죠, 염소. 자, 요건 염소. 요건 나트륨입니다.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 원소를 찾아보고, 자, 알칼리 금속 어디요? 맞습니다. 수소를 제외한 1족 원소가 바로 알칼리 금속이죠. 그리고요, 할로젠 원소는 어디요? 17족이죠. 바로 플로린, 그리고 염소. 예, 이렇게 있습니다. 브롬, 아이오딘도 원래 있어야 되는데 여기 표현 없네요. 자, 이거는 그냥 그 주기율표를 우리 상대적 존재량으로 나타낸 거예요. 이게 주기율표인데 자, 보면은 뭐가 많아요? 수소하고 산소, 탄소가 많은데 중요하진 않아요. 그렇게. 넘어가죠. 자, 대답 마무리입니다. 같이 한번 보죠. 고온의 광원에서 나온 빛을 분광기를 통과시킬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세계 연속적인 띠. 자, 세계 연속적인 띠래요. 분광기를 통해서 바로 연속 스펙트럼이죠. 두 번째,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 중 가장 높은 비율로 차지하는 원소가 뭐예요? 맞습니다. 바로 수소죠. 중요합니다. 네, 바로 뭐라고요? 수소입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맞습니다. 헬륨이죠.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초신성 폭발이죠. 그래서 금 같은 거는 바로 초신성 폭발을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알칼리 금속 물에 넣었을 때 발생하는 기체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수소기체입니다. 주기율표에서 성질이 유사한 원소는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가? 성질이 유사하대요. 그러면 같은 족이겠죠. 세로줄. 가로줄과 세로줄 각각 뭐랄까요? 가로줄은 주기, 세로줄은요 족이죠. 원자의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 가장 바깥쪽에 있어요. 바로 원자가 전자라고 합니다. 원소들이 비활성 기체처럼 가장 바깥 껍질에 8개의 전자를 채워주려 안정해지는 것, 이걸 바로 옥텟 규칙이라고 하죠. 네. 다음과 같은 같이 관찰되는 스펙트럼의 종류와 명칭을 연결해보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억 보죠. 기억은 뭐예요? 연속 스펙트럼입니다. 기억이 연속 스펙트럼. 자, 그리고요. 니은은 뭐예요? 뭔가 흡수를 했죠. 자, 이 선 자체가 무슨 선이요? 흡수선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선? 흡수선입니다. 흡수선. 검은색 선이 다 흡수된 선이에요. 자, 이건 뭐예요? 예, 흡수에 의한 선 스펙트럼이겠죠.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볼게요. 바로 여기는 뭐예요? 그러면 다 이렇게 색깔을 띠는 건 바로 방출선을 말하죠. 이게 다 무슨 선? 방출선입니다. 그럼 이건 무슨 스펙트럼이요? 방출된 선 스펙트럼, 바로 방출 스펙트럼을 말하죠.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겠네요. 자, 여기 보면 파장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파장이 누가 가장 길어요? 맞습니다. 빨간색이 가장 길죠? 파장이 길고 이쪽은 파장이 짧고요. 그리고 이 전체는 다 가시광선 영역대죠, 지금. 다음 보기에서 원소와 그 원소가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수소, 질량이 작은 별의 내부. 수소는 이미 빅뱅하고 얼마 안 지나서 만들어졌죠? 그래서 얘는 빅뱅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헬륨. 헬륨도 빅뱅하고 관련이 있지만 헬륨은 또 태양 안에서도 만들어지죠. 그래서 니은 맞습니다. 태양 안에서도 만들어지고 빅뱅에서도 만들어져요. 물론 빅뱅에서 만들어지는 헬륨의 양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헬륨이 태양 안에서도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그 원소가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만 보는 거니까 빅뱅도 맞고 또 뭐도 맞다? 그렇죠. 태양과 비슷한 별 둘 다 맞아요. 근데 여기서 요거 나와 있네요. 어쨌든 하나는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습니다. 탄소, 빅뱅 초기 우주 아니죠? 언제예요? 맞습니다. 바로 별의 내부에서 탄소가 만들어지죠. 탄소는 별의 내부에서 헬륨 핵 융합 반응으로 만들어질 수 있으며 빅뱅 직후 초기 우주에서는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규소를 볼게요. 규소는 우리가 SI라고도 쓰는데요. 바로 질량이 큰 별의 내부에서 태양보다 질량이 커야겠죠. 그러니까 질량이 큰 별의 내부에서 규소가 만들어집니다. 자, 금을 볼게요. 금은 철보다 무겁죠. 철보다 무거워.
그러니까 어디서만 만들어지죠? 맞습니다. 바로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만 만들어지죠. 그래서 니은, 리을, 미음이 답입니다. 주기율표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하겠죠? 주기율표의 왼쪽에는 대체로 비금속 원소가 배치된다. 배열된다. 맞나요? 아니죠. 바로 어느 쪽이요? 오른쪽이죠. 오른쪽. 바로 17쪽 이런 게 대표적인 비금속 원소라고 했죠. 알칼리 금속은 모두 1족 원소이다. 그렇습니다. 알칼리 금속은 모두 1족 원소예요. 자, 요 말 조심해야 되는데요. 알칼리 금속에 뭐가 있죠? 네. 나트륨. 그리고요. 리튬, 나트륨, 칼륨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 얘네는 모두 1족 원소. 이건 맞죠? 이건 맞는데 그러면 이 말은 맞아요? 1족 원소는 모두 알칼리 금속이다. 요 말은 맞을까요? 이 말은 틀리죠. 1족 원소는 모두 알칼리 금속이다. 이 말은 틀려요. 그런데 이 말은 맞다고요. 그러니까 앞뒤의 순서가 바뀌었는데 자, 여기서는 1족 원소는 수소도 포함되죠. 수, 리, 나트륨, 칼륨. 자, 모두 알칼리 금속이에요? 아니죠. 얘가 아니죠. 얘는 맞지만. 그래서 1족 원소 전부라고 하면 안 돼요. 니은은 이제 알칼리 금속은 모두 1족 원소이다. 이런 순서니까 이건 맞는 게 되는 거예요. 둘의 차이를 꼭 아셔야 돼요. 이주기 원소의 원자과 전자는 모두 다르다. 자, 원자과 전자 나왔네요. 이주기 원소의 원자과 전자는 모두 다르다. 맞죠? 맞습니다. 이주기 원소의 원자과 전자는 모두 다릅니다. 자, 이주기 원소 한번 볼까요? 아까 전에 뭐가 있었죠? 여기 있네요. 이주기 원소. 자, 여기 보여요? 이주기 원소에 뭐예요? 리튬, 배, 부, 탄, 질, 산, 풀, 네온. 원자과 전자 다 다르죠? 한번 볼게요. 리튬 몇 개요? 원자과 전자 한 개죠. 그리고 얘는요, 두 개죠. 얘는요, 세 개죠. 여기는 네 개. 얘는 다섯. 얘는 여섯. 얘는 일곱. 얘는 여덟. 일까요? 아니죠. 얘는 여덟이 아니라 바로 0개입니다. 비활성 기체는 원자과 전자가 0이라고 했죠. 아무튼 지금 1, 2, 3, 4, 5, 6, 7, 0이니까 이주기 원소의 원자과 전자는 모두 다 다릅니다. 그래서 누가 맞죠? 그렇습니다. 글씨가 왜 이래? 자, 2번도 그러니까 이것도 맞습니다. 기억도 맞고요. 리을 비활성 기체의 원자과 전자는 모두 8개이다. 8개인가요? 아니죠. 몇 개요? 그렇습니다. 비활성 기체는 18족 원소인데요. 8개가 아니라 0개죠. 비활성 기체의 원자과 전자는 0개이다. 자, 그리고요. 주기율표에서 원소는 질량이 증가하는 순으로 배열된다. 아니죠. 자, 여기서 주기율표란 건 조심해야 돼요. 여기서 주기율표란 건 지금 우리 보통의 주기율표 말하는 거예요. 멘델레이프의 주기율표가 아니라 누구의 주기율표예요? 맞습니다. 모즐리의 주기율표죠. 누구의 주기율표? 모즐리. 교과서에서 그냥 보통 주기율표라고 하는 건 모즐리의 주기율표를 말해요. 모즐리는 원자량이 아니라 무슨 순서로 했죠? 글쎄요. 원자 번호 순이죠. 즉 양성자수 순으로 했어요. 현재의 주기율표를 말해요. 자, 그래서 질량 순 아니에요. 원소가 질량하는 순 아닙니다. 이거는 멘델레이프의 주기율표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냥 보통 주기율표라고 하면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모즐리의 주기율표, 즉 원자번호를 이용한 주기율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보죠. 5번. 가라 중에 가장 양이온이 되기 쉬운 원소는 무엇일까요? 양이온이 되기 쉽대요. 무슨 이온이요? 양이온이요. 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모두 다 몇 쪽 원소를 만족하려고 그래요. 맞습니다. 18쪽 원소의 전자 배치를 만족하려고 하죠. 18쪽 원소. 그래서 18쪽 원소의 전자 배치를 만족하려고 하니까 바로 얘네와 관련이 있어요. 그러면 얘네보다 좀 그렇죠. 바로 1쪽 원소들이죠. 1쪽 원소들은 양이온이 되기 쉽습니다. 알겠죠? 누가 되기 쉽다? 양이온이 되기 쉬워요. 리튬은 리튬 플러스가 되고 싶어 하고요. 또요. 나트륨은 나트륨 플러스가 되고 싶어요. 참고로 수소도 H 플러스가 되기를 원합니다. 수소는 좀 애매하죠? 얘가 2고 얘가 1인데 얘는 얻을 것 같은데 예, 수소도 플러스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다 양이온이 된다. 요거에 포커스를 맞추면 좋을 것 같아요. 가 나중에 가장 반응성이 작은 원소는 무엇일까요? 반응성이 작은 원소가 누구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나인 네온에 해당하겠죠. 즉 네온입니다. 누구라고요? 나 네온이고요. 양유에 되고 쉬운 원소 가라 중에서 고르는 거니까 요거는 다에 해당하겠네요. 그쵸? 바로 얘. 아까 전에 이 전체를 봤는데 얘도 일족 원소니까요. 그래서 다 나입니다. 자, 다음 보죠. 자, 여기 보면 그림은 빅뱅 우주론에 설명하는 우주의 모형을 나타낸 거래요. 빅뱅 우주론에 관한 설명을 오는 것만을 보기에서 인도를 고르는 것은 자, 여기가 빅뱅 시작점이고요. 지금 현재 여기가 현재입니다. 그쵸? 여기는 약 몇 년? 138억 년이고요. 있죠? 자, 기억에서 우주가 팽창하면서 우주의 온도가 낮아진다. 맞습니다. 점점 이쪽으로 갈수록 어때요? 온도가 어떻게 된다? 여기는 고온이었다가 여기는 온도가 어떻게 돼요? 저온으로 됩니다. 그리고요, 밀도는요? 이 밀도가 어때요? 밀도가 높아요. 밀도가 고밀도예요. 고밀도였다가 이쪽으로 갈수록 무슨 밀도가 돼요? 맞습니다. 저밀도가 됩니다. 온도와 밀도가 모두 다 낮아지죠. 자, 우주가 팽창하면서 그 이유가 뭐예요? 뭐가 팽창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우주가 팽창했기 때문이요. 우주가 팽창했기 때문에 바로 이쪽으로 갈수록 저온이 되는 것입니다. 뭐가 팽창했기 때문에? 우주 팽창. 우주 팽창하고 고온 저온하고 무슨 상관이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자, 요거 잠깐만 설명할게요. 자, 우선 자, 여기 동그라미 보이세요? 요 동그라미 안에 자, 여기 동그라미가 있고요. 자, 여기 동그라미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자, 열의 양은 크게 변함이 없어요. 무엇의 양은요? 열의 양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점을 10개 찍어볼게요. 1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여기도 10개 찍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둘 중에 누가 더 진하게 보여요? 같은 10개, 같은 열의 양이 돼도 얘가 더 진하게 보이죠? 즉, 얘가 그 공간이 작기 때문에 더 열이라는 게 밀집돼 있다고요. 그래서 얘가 온도가 어떻다? 더 고온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다가 팽창을 할수록 뭐가 될수록 바로 팽창을 할수록 우주가 팽창할수록 열의 양이 거의 일정한데 우주가 팽창할수록 똑같은 10번 찍어도 얘는 진한데 얘는 어때요? 연하죠? 그만큼 팽창이 따라 온도가 저온이 되는 것이죠. 여기는 무슨 온도가 되고? 고온이 되고요. 여긴 처음에는 고온이었다가 저온이 됐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밀도 자체도 마찬가지죠. 얘가 고밀도였다가 얘가요 저밀도. 이걸 열 관점에서 봐도 되고 물질 관점에서 봐도 돼요. 열 관점에서 보면 어쨌든 고온이었다가 저온이 되고요. 물질 관점에서 보면요, 네, 몰려 있다가 즉 밀에 있다가 얘는 덜 밀에 있다. 그러니까 고밀도, 저밀도. 밀도란 건 뭐예요? 밀한 정도죠. 밀집한 정도. 얘는 많이 밀집했으니까 고밀도. 얘는 덜 밀집됐으니까 저밀도. 고밀도, 저밀도. 알겠죠? 자, 빅뱅 직후 우주 초기에 수소 헬륨이 만들어졌대요. 맞죠? 수소 헬륨이 만들어졌습니다. 수소 헬륨은 바로 빅뱅 직후 우주 초기와 관련이 있죠. 그림은 두 별의 하나의 내부 구조를 나타낸 거래요. 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둘 다 뭐래요? 별이래요. 둘 다 별인데요. 자, 첫 번째 별은 누구까지만 돼 있어요? 맞아요. 탄소, 바로 C까지만 돼 있죠. 수소가 헬륨으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났다가 헬륨에서 탄소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 건데요. 자, 이거는 바로 태양과 비슷한 별이죠. 자, 그런데 얘는 뭐예요? 얘는 어디까지 가요? 맞습니다. 바로 철까지 갑니다. 자, 철까지 간 걸 봐서 태양보다 훨씬 더 무거운 별이죠. 자, 가의 중심. 자, 얘는 태양보다 무거운 별이에요. 한 10배? 10배 정도 무거운 별. 자, 그러면 가의 중심액에서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 가의 중심액에서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까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까요? 아니죠. 이미 탄소로 바뀌었기 때문에 수소는 안 일어나고 있죠. 자, 그리고요. 나의 최후의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질 수 있다. 맞습니다. 바로 태양보다 무거운 별이기 때문에 바로 초신성 폭발이 가능하죠. 가다 모두 중심부로 갈수록 무거운 원소가 존재한다. 맞습니다. 바로 무거운 원소가 존재하죠. 실제로. 자, 여기 보시면 나는 별의 내부에 철의 중심을
핵이 있으므로 태양보다 약 10배 무거운 별의 내부 구조입니다. 이러한 별의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고요. 별의 내부에 있는 중심에서 핵융합 반응으로 더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중심부로 갈수록 무거운 원소가 존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넘어가죠. 자, 요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아직 안 배웠거든요. 자, 이것도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아직 안 배웠거든요. 자, 다음 페이지 보죠. 자, 대담한 마무리인데요. 자, 그림은 어떤 원소의 흡수에 의한 선 스펙트럼과 방출에 의한 선 스펙트럼을 나타내고래요. 자, 이거는 흡수선 스펙트럼이고요. 얘는요, 방출선 스펙트럼입니다. 자, 이럴 때 여기를 다 뭐라 한다? 요거를 다 흡수선이라고 하고요. 무슨 선? 흡수선. 자, 얘는요. 자, 이게 다 무슨 선이에요? 맞습니다. 다 무슨 선? 바로 방출선이죠. 자, 스펙트럼을 원소의 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까닭을 그림을 통해서 설명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볼게요. 자, 어떤 원소래요. 그런데 어때요? 그 위치가 같죠? 흡수된 흡수선이나 방출된 방출선이나 어때요? 그 위치가 서로 같죠? 자, 여기서 같은 위치, 같은 위치, 같은 위치, 같은 위치, 같은 위치, 같은 위치에 있죠. 자, 이 말 뭐예요? 같은 원소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같은 원소. 즉, 원소가 같으면은 흡수 스펙트럼이든 방출 스펙트럼이든 흡수선이든 방출선이든 그 위치가 어떻다? 같다 이겁니다. 원소마다 고유한 스펙트럼이 아이고 지울게요. 원소마다 고유한 스펙트럼이 나타납니다. 어떤 광원의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그 구성 원소를 알 수가 있죠. 고유한 스펙트럼이 나오니까요. 자, 가는 개성운이라고 합니다. 14번 보세요. 자, 개성운 무슨 성운이요? 개성운입니다. 자, 이 개성운 보여요? 성운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죠? 성운이란 건 어떤 구름 덩어리라고 했죠. 예, 실제로 이제 별의 성운은 이제 성이 무슨 성자예요? 별성자, 운은요, 구름은 자, 별과 관계된 구름이란 뜻입니다. 뿌옇죠? 그러니까 성운입니다. 우주에 떠다니는 어떤 구름 같은 것. 실제로 가스 덩어리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개성운, 이 개의 모양 같아요? 꽃게, 여러분 꽃게. 자, 미안해요. 시간도 없는데. 자, 꽃게. 자, 개성운이라고 합니다. 자, 개 모양 같지 않은데. 자, 아무튼 이게 개성운입니다. 자, 개성운에 관한 과거의 기록이래요. 자, 여러분. 자, 지금 이렇게 터졌는데요. 뭔가 폭발적이지 않아요? 폭발한 것 같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이 개성운은요. 모든 성운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개성운은 이 가스가 어떻게 만들어졌냐? 바로 폭발로 만들어졌어요. 폭발. 뭐가 폭발했을까요? 맞습니다. 별이 폭발했어요. 별이 폭발해서 만들어졌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뭘까요? 별이 폭발했다. 별이 폭발했다. 별이 폭발했다. 바로 그렇죠. 초신성 폭발이죠. 초신성 폭발입니다. 별의 마지막 모습이죠. 그 잔이에요. 그러면 초신성 폭발할 때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오겠죠. 어마어마한 빛 에너지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리고요. 바로 이 과정에서 엄청난 핵융합이 일어나서 바로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겠죠. 자,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왔습니다. 이거 폭발할 당시에요. 그래서 아주 과거 언제 이게 폭발했을까요? 자, 여기 그 폭발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 송나라 시대인데요. 송사천문지에서 1054년에 이 별에 뭐가 일어났다? 폭발이 일어났어요. 별의 폭발. 초신성 폭발이 일어났죠. 초신성 슈퍼노바라고 하는 초신성 폭발이 일어났어요. 자, 여름에. 그것도 여름에. 자, 분명히 깜깜해야 되는데 이 손님별이 나타나는데 이 손님별이라고 하는데요. 자, 붉은색 빛깔로 금성보다 밝았대요. 어마어마하게 멀리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금성보다 밝았다고 합니다. 23일 동안, 며칠 동안, 23일 동안은 대낮에도 볼 수 있었다. 여러분, 대낮에는 이미 태양이 떴기 때문에 웬만한 별은 볼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초신성 폭발할 때 이 빛은 볼 수 있었단 말이에요. 엄청난 빛이겠죠. 자, 그 후에 차츰 어두워졌대요. 왜냐하면 폭발하고 나서 이제 빛이 이제 차츰 없어지는 거죠. 1년쯤 지나서는 사라졌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 이게 바로 뭐라고요? 초신성 폭발이고요. 대표적인 게 바로 개성운이 있습니다. 알겠죠? 개성운은 초신성 폭발로 나타나는 성운이죠. 문제집 21쪽을 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은하 B에서 관측한 은하 ACD의 후퇴 속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죠. 자, 은하 B가 어디 있어요? 맞습니다.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측자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은하 A, C, D를 관측하는 건데요. 자, 우선 자, 여기서 얘도 5000km/s로 멀어지고 있죠. 그쵸? 얘도 5000km/s로 멀어지고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와 여기까지의 거리가 같다는 얘기죠. 그쵸? 그리고 우리 은하로부터 모든 은하는 다 멀어지고 있고요. 또 멀리 있는 은하는 D가 더 멀리 있네요. 자, 멀리 있는 은하는 더 빨리 어떻게 된다? 자, 더 빨리
멀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속도도 어때요? 1000km/s로 얘네 둘보다는 더 멀죠. 얘가.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바로 뭘 알 수 있죠? 맞습니다. 바로 허블 법칙을 알 수 있죠. 자, 우리 관측자 입장에서 멀리 있는 하는 더 빨리 멀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A에서 관측하면 BC는 모두 적색 편이가 일어나는데요. 같이 보죠. 자, 여기 A가 어디 있어요? A가 바로 여기 있네요. 그쵸? A에서 관측하면, 바로 여기서 관측하면 BC는 모두 적색 편이가 일어나는데요. 자, BC는 다 어디 있어요? B는 여기 있고 C는 여기 있죠. 자, 그렇죠. 적색 편이란 말은 서로 더 멀어진다는 얘기죠. 멀어진다. 얘가 그러니까 얘하고 얘 사이, 즉 A와 B 사이는 어쨌든 거리가 멀어지고 있잖아. 거리가 멀어진다. 그쵸? B 입장에서 보면 A가 멀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A 입장에서 보면 B가 멀어지는 것처럼 보이죠? 거리가 멀어지고 있어요. 또요. A에서 C도 거리가 멀어지고 있죠. A에서 D도 거리가 멀어지고 있죠. A에서 우리가 A라는 곳에 가서 모든 은하를 볼 때에도 어쨌든 A에서부터 멀어지는 쪽이니까 다 적색 편이가 일어난다. 맞습니다. 자, C에서 관측하면, 자, 이번엔 C를 볼까요? 자, C에서 관측하면, 이번엔 C를 볼게요. 자, C에서 관측하면 A는 D보다 빠른 속도로 멀어진다. A가 어디 있어요? 그렇습니다. A가 바로 여기 있죠. A는 D는 어디 있어요? D보다. 자, 워낙 복잡해서 이걸 잠깐만 지울게요. 너무 쓴 게 너무 많네요. 그쵸? 다시 볼게요. 자, C에서 관측한대요. C에서 관측하면 A는 D보다 빨리 모른다. A는 바로 여기 있고요. D는 여기 있어요. 자, 보세요. 얘는 5000km/s로 가고요. 얘는 1000km/s로 가요. 그러면 상대적인 속도는 얘가 정지했을 때 얘는 얼마처럼 가는 것처럼 보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5000km/s로 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자, 그리고요. C에서 관측하면 여기 B는 얼마로 가는 것처럼 보여요? 예, 5000km/s로 가는 것처럼 보여요. 자기가 정지에 있다고 느낄 때는요. 맞죠? 그리고요. 여기는요. 그렇습니다. B일 때 5000이었으니까 5000을 또 더해서 얼마예요? 5000 더하기 5000이니까 만이죠. 그래서 1000km/s로 똑같이 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이제 볼게요. C에서 관측하면, 여기서 관측하면, 즉 여기서 관측하면 얘가 정지해 있다고 보면 A는 D보다 빨리 가는 것처럼 보이죠. 맞습니다. 이 허블 법칙은요. 어느 은하에서 보든지 다 자기 은하로부터 멀어지도록 보이고요. 또 어떤 은하에서 보든지 그 은하보다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빨리 멀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즉 어느 은하에서 보든지 다 허블 법칙이 성립되는 거죠. 어때요? C 은하에서 보면 A가 B보다 여기가 2배 더 멀죠? D보다. 그러니까 A는 더 빨리 멀어집니다. C에서 관측하면. 맞아요. 자, 그리고요. D에서 관측하면 C는 청색 편이가 일어나는데요. 자, 여러분, 청색 편이가 일어나려면 뭐예요? 가까워지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나요? 얘는 가까워지면 말아요. 가까워져. 그런데 D에서 볼 때 D가 어때요? 어쨌든 더 빠른 속도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쵸? B 입장에서 볼 때. 그러면 뭐 C도 가긴 가는데 이 속도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D가 정지해 있다고 보면은 어쨌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D 입장에서 봐요. D 입장에서 보면 C는 거리가 좁혀지나요? 멀어지나요? 멀어지죠. 왜냐하면 얘가 속도가 더 빠르잖아. 속도가 2배가 빠른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이 거리가 멀어지는 것처럼 보이죠. 즉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더 멀어집니다. 즉 청색 편이가 아닌 거죠. 가까워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건 틀리게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이제 7번 볼게요. 그림은 빅뱅 어떤 시기에 일어난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헬륨 원자핵도 보이고요. 양성자, 전자도 보이네요.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는 시기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여기는요. 전자, 이거 전자예요. 전자가 도네요. 이거는 원자가 만들어지는 시기고요. 이거는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는 시기입니다. 자, 그럼 둘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이건 언제 일어나요? 그렇습니다. 빅뱅은 몇 년?
몇 년이 아니죠? 3분이죠. 자, 얘는요, 원자가 만들어낸 거. 맞아요. 38만 년 후죠. 자, 그러면 빅뱅 후 38만 년이 지났을 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있는 대로 보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어떤 시기에 일어나는 변화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변화는 자, 이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얘한테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시기가 언제냐는 거예요. 언제요? 맞습니다. 바로 빅뱅 후 38만 년이 지났을 때죠. 어떤 식의 변화에 초점을 맞춰야 되니까 바로 이 그림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이거는 빅뱅 후 38만 년이요. 맞습니다. 자, 두 번째요. 자, 우주에서 최초로 원자가 생성됐다. 맞죠? 어떤 거에 초점을 맞추라고요? 바로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 아닙니다. 바로 변화된 과정이니까 바로 여기에 초점을 맞추라고요. 자, 이 시기에 우주 배경 복사가 발생한다. 다 맞아요. 바로 원자가 최초로 나왔기 때문이죠. 답은 5번에 해당합니다. 그림은 시간에 따른 우주의 변화를 나타내는 모식도다라고 그랬어요. 그림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자, 여기 보시면은 뭐 이런 표시가 나오는데 이거는 바로 은하를 나타내요. 이걸 뭘 나타낸다? 맞습니다. 이게 바로 은하예요. 은하. 그냥 은하 표시라고 생각해주고요. 이것도 그냥 뭐 그냥 이거 뭐 이거는 뭐 성운 뭐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게 은하. 이것도 은하로 봐야겠네요. 자, 은하. 뭐 이거는 나선 은하, 이거는 뭐 타원 은하 이런 뜻이에요. 타원 은하, 나선 은하 뭐 이런 게 있어요. 이건 나선 팔이 있으니까 나선 은하예요. 자, 이것도 은하겠네요. 그럼. 자, 이런 식으로 보는 건데요.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은. 자, 우주의 밀도는 가와 나에서 같다. 같나요? 자, 밀도가 뭐라 그랬죠, 선생님이? 밀도가 미란 정도라 그랬죠? 미란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얘가 미래요, 얘가 미래요. 얘가 좀 더 밀하죠. 좀 더 몰려있죠. 그러니까 얘가 밀도가 어때요? 밀도 높다 또는 고밀도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얘는 뭐예요? 밀도가 작다. 즉 무슨 밀도? 저밀도다. 우주가 팽창하기 때문에 지금 개수는 어때요? 개수는 같더라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개수는 같더라도 밀도는 얘가 좀 더 밀하고 얘는 밀도가 작습니다. 즉 고밀도, 저밀도. 그 이유는 뭐라고요? 팽창을 했기 때문이죠. 팽창을 했기 때문에 우주가 팽창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우주의 밀도는 AB가 같다가 아니라 가와 나가 같다가 아니라 가가 더 큽니다. 자, A에서 관측한 후퇴 속도는 C가 B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죠. 자, A에서 관측한 후퇴 속도. A가 여기 있네요. 그렇죠? A에서 관측한 후퇴 속도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이 관측한 거예요. 그러면 얘에서 얘가 거리가 멀어요? 얘가 멀어요? 얘가 더 뭐예요? 멀다. 그러면 C가 더 후퇴 속도가 어때요? A 입장에서 볼 때 더 멀어지는 게 후퇴 속도가 더 빠르죠. 그러니까 더 멀리, 더 빨리 멀어져요. 즉 C가 B보다 크다. 맞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의 파장은 가에서보다 나에서 길다. 자, 우주 배경 복사 이것도 파장이 점점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여기가 빅뱅이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퍼져나가면 중간에 우주 배경 복사 나왔잖아요. 38만 년에. 그럼 우주 배경 복사도 처음에 파장은 그러니까 우주 배경 복사 빛이니까 파장이란 게 있잖아요. 선생님이 빛이란 건 파장이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그 파장은 처음보다 나중에 파장이 어떻게 돼요? 파장이 길어집니다. 왜냐하면 에너지가 낮아지거든요. 에너지 낮아짐. 왜 낮아져요?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팽창을 했기 때문이죠. 뭘 했기 때문에? 우주가 팽창했기 때문이에요. 우주가 팽창하면 빛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낮아져요. 다른 말로 하면 파장이 길어진다 이 말이죠. 처음보다 길어져요. 그래서 가보다는 즉 이 가보다는 나에서 파장이 어떻게 된다? 길어진다. 왜요? 빛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낮아지기 때문에 선생님이 얘기했죠. 에너지랑은 파장과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에너지가 낮아지면 파장이 길어집니다. 왜 에너지가 낮아진다고요? 팽창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에너지가 밀집이 안 돼 있잖아요. 팽창을 하기 때문에 퍼지죠, 에너지가. 그러니까 에너지가 낮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 넘어갈게요. 자, 10번. 그림은 코비 위성이 관측한 우주 배경 복사래요. 자, 우주 배경 복사. 최근에 관측한 건데요. 자, 2.7 켈빈. 온도죠. 켈빈이라고 온도를 말합니다. 자, 흑체 복사 에너지 분포요. 좀 어렵죠. 자, 그런데 흑체 복사라는 건 이제 검은색의 어떤 그 물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그걸 가열하면
2.7 켈빈의 온도로 가열하면 어떤 빛이 나오는데요. 그 빛이 이런 곡선을 나타낸다는 거죠. 빛이 파장대별로, 무슨 대별로? 파장대별로 이렇게 했는데 그럼 어느 파장이 가장 높아요? 바로 이쪽이 가장 높네요. 자, 이게 몇 켈빈? 2.7 켈빈이 되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 그림 그 자체보다 이건 코비가 관측한 건데요. 뭐 이건 이 그림이 되게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서 중요한 건 2.7 켈빈짜리 흑체 복사인데 그 분포가 이렇게 된다. 이거는 2.7 켈빈에 해당한다. 이런 관계성이 있다. 뭐 대충 이런 것만 알아두고요. 중요한 건 밑에 글씨입니다. 자, 우주 배경 복사는 마이크로파로 관측된다. 맞나요? 맞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는 바로 마이크로파로 관측이 되죠. 왜냐하면 파장이 여기에 해당하는 게 가장 밀도가 높죠. 여기가 가장 키포인트죠.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건 파장이 밀리미터 단위인데 자, 1점 몇 이 정도가 마이크로파의 파장에 해당하는 거죠. 맞습니다. 자, 우주 배경 복사 우주의 온도가 2.7 켈빈 때 생성되었다. 자, 생성된 건 2.7 켈빈일 때가 아니죠. 이거는 최근의 온도고 실제로 우주 배경 복사는 맞아요. 처음에 바로 몇 켈빈? 네, 3000 켈빈이었죠. 3000 켈빈일 때 우주 배경 복사가 지금 2.7 켈빈의 온도가 된 겁니다. 온도가 이렇게 됐다고요. 뭐가? 온도가 이렇게 됐어요. 이때가 언제예요? 우주 배경 복사 맨 처음에 나올 때 바로 38만 년 후죠. 빅뱅 38만 년. 바로 원자가 생성되었을 때 그때 온도고요. 지금 최근에 본 게 요게 바로 빅뱅 후 몇 년이에요? 138억 년 뒤죠. 그러니까 요게 현재예요. 요게 현재. 온도가 어떻게 된다? 고온에서 저온이 되죠. 그 이유가 뭐라고요? 맞습니다. 바로 우주가 팽창했기 때문이죠. 이해되시죠? 자, 이걸 파장으로 나타내면 파장이 점점 어떻게 된다? 길어진다. 왜냐하면 온도가 저온이 됐다는 건 에너지가 낮아졌다는 뜻이니까요. 이걸 파장으로 말하면 길어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여기서 어떻게 관측된다? 바로 마이크로파로 관측이 된다는 거죠. 마이크로파. 파장이 지금 몇이라고요? 1mm.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거보다 파장이 더 짧았던 거예요. 지금 현재 파장이 길어져서 1몇 밀리미터 이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건 틀렸습니다. 지금 현재 우주 온도는 2.7 켈빈 맞지만 이때 생성이 아니라 바로 3000 켈빈일 때, 즉 38만 년일 때 생성이 된 거죠. 자, 우주 배경 복사가 생성된 그래서 이건 틀렸고요. 우주 배경 복사 생성된 우주 배경 복사의 파장이 길어졌다. 그렇죠. 길어졌다 그랬죠. 맞습니다. 답은 3번이네요. 고생했어요. 자, 시험 잘 보세요. 화이팅입니다.